오늘도 여야 대선 주자들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또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요. 지지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대구를 방문했더니 많은 지지자들이 몰렸더라고요. 네. 오늘 대구 방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지율로 본다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심장 보루나 다름없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지도가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이 가장 높은 지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이밍이 절묘한 게요. 지금 최근 들어서 호남에서 한때 20%까지 갔던 지지율이 최근 5% 안팎으로 뚝 떨어진 상당히 좀 호남에서 지지도가 뚝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바로 마치 TK 보수 심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행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최근 지지율 하락. 그래서 대구 민심에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방명록 보니까 방명록에 뭐라고 썼냐면요. 2.28 민주운동 기념탑 방문했거든요. 2.28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구 경북의 번영을 이루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방명록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사실 2.28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대구에서는 아는데요. 정치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 그런 게 이제 건국 이후에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대구 의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대구 사람들이 상당히 자부심으로 남아 있죠. 근데 저는 절묘하게 2.28 묘지를 참배하고 거기서도 메시지를 대구는 원래 진보 도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그랬습니다. 그 의도는 저는 두 마리 토끼 잡기라고 두 봅니다. 마리 토끼 잡기다. 대구라는 보수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보수였던 TK의 민심을 얻고 동시에 대구 내 혹은 그 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개혁적인 중도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역시 윤석열을 알리는 그 두 마리 토끼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대구 의료진과 만난 자리에서 잠시 저희가 들려드리긴 했는데 지난해 2월 여권 내에서 나온 대구 봉쇄론 다시 소환을 했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의료진과 이 시민들의 그 노력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 시민들의 그 자존심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그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지역 분들이 특히 죽겠다는 소리를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러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초기에 이 대구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잡혔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거친 단어가 나왔습니다. 미친 소리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최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국민으로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대구 봉쇄 발언을 소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견일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대권 주자가 미친 그리고 밀란이라는 표현을 인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입에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는 좀 적절치 않나,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지율의 최근 하락이 이런 행보와 이런 어휘구사로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보통 작용을 하죠. 초조하고 좀 다급하면 그런 센 거친 표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관치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윤석열 현상이라 할 정도로 기대감을 많이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든 1, 2위를 달리는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아무리 몇 번 들어도 미친, 밀란 이런 표현은 정말 너무나 센 표현이기 때문에 이후 어떤 차후 다른 발언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꼭 좀 강하게 좀 드리고 지지율 싶습니다. 회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물론입니다. 도움이 안 되면 저게 대구 경북의 정서를 자극해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예. 그건 극히 일부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더 실이 더 마이너스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신중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잠깐 봤습니다만 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바로 입당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뉴스 Q에 출연을 해서 비빔밥론을 펴면서 예. 비빔밥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다.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당근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왜 하필 당근에 비유했을까라는 게 궁금해요. 당근이 예. 아시다시피 좀 단맛도 나고 색깔도 예. 좀 보기 좋고 그리고 또 몸에도 좋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키맨이다라고 상당히 의미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계란이라든지 어떤 고추장의 비유를 하지 않은 것 비빔밥의 핵심. 보니까 예. 비빔밥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데 표현할 보면 아주 그 킹맨이라고 엄청난 의미부여는 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절묘하게. 아무튼 비빔밥 그리고 당근 상당히 좀 전략적 발언 코멘트라고 전략적 봅니다. 발언이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 보고 빨리 들어오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하루라도 예. 빨리 들어와라라는 겁니다. 당신은 당근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잘만 하면 계란이라든지 혹은 고추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하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더 늦게 들어오면 당심이 최재형 전 원장에게 쏠릴 수 있다. 네,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이렇게 압박했거든요. 예.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2개입니다. 하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준석 대표라든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루도 빨리 조기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예. 경선을 치러서 흥행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지만 그렇겠죠. 예. 윤석열 총장 입장은 다르죠. 또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돌아다니면서 외연을 넓힐 대로 넓힐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죠. 자칫해서 입당하면요. 예. 솔직히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윤석열 생각에.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지노선을 넘지 않았다. 이 지지율이 좀 더 버텨보고 차후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윤석열이 생각 언제쯤 입당하겠다는 정답은 윤석열 머릿속에 없다고 봅니다. 참모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예. 상당히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민심 흐름을 봐가면서 빨리 입당할 수도 있고 의외로 늦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행보와 메시지가 예. 다소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거 캠프에 예. 진짜 정치 전문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예. 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맞다고 봅니다. 맞는 네. 얘기고요. 예, 정말 어찌 보면은요 혈혈단신이고 네. 단기 필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과거에 어떻게 대권 주자 1위를 달리는 사람이 주변에 참모가 누가 있나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박찬종 뭐 제3지대 갔던 분들 보면요 네, 캠프 안에 밀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같은 중진 의원이 킹메이커들이 말이죠 몽땅 데리고 왔습니다. 그 예. 현역 의원들을.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혼자 뛰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 조직이 중요한 시대는 아닌 거죠. 네. 예. 그럼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아직 이 부분이 정말 여전히 퀘스천 맞고 매우 부족한 상태인 거죠. 예. 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열심히 당내 인사들 만나고 있고 당내 보폭도 넓히고 있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만났고요. 예. 오늘은 토론 배틀을 통해서 선정된 당 대변인들 만났습니다. 당내 인사들을 빠르게 만나고 발빠르게 접촉하면서 이슈를 좀 선점하려는 그런 예. 모습 행보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반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예. 지구전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속도전을 하려면요 앞에 분명히 시시각각 시간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 그 실제로 보면 지금 명확하게 입당했고 그다음에 분명히 국민과 함께 갈 거고 보수와 함께 갈 거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판단하기가
쉽죠.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예.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들도 상당히 좀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그것이 윤석열에 비해서 훨씬 더 또 나은 전략이 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윤석열의 전략이 결국 먹혀 들어가는 건지 네. 그건 아직은 이제 판단 유보하지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만간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예.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근 지지율을 보니까 약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예. 한 5% 5%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높아지려면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층의 지지를 뺏어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거의 정치 공학의 시대에는 여기서 빠지면 이리 오고 서로 이제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데 네, 네. 요즘 그건 저는 별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거티브로 제살 깎아서 나무살 채우는 거는 이제 스테인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본인이 과연 뭐를 볼 것이냐. 지금 민생 행보하는 건 저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45%를 뚫었지 않습니까? 네. 다른 후보 같은 거 보십시오. 원희룡이라든지 다른 후보들은 1년 내내 뛰어도 5%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예. 단숨에 5%를 떼었거든요.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 앞으로 10%를 뛰어넘으려면 네. 본인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걱정하고 뭔가 바꾸어 갈지랄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이나 어떤 국정 청사진 이 부분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예. TV 토론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예. 당 대표들끼리 TV 토론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전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원내대표끼리는 토론도 하고 하던데 예. 당 대표끼리 토론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아마 두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예. 이번 TV 토론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신문의 핵심이었다면 TV 토론 나가면 상당히 공격을 받고 수혜적인 위치이지만 예. 본인이 비문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이준석 대표가 공격을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고 본인의 오히려 상대적으로 연륜, 경험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TV 토론을 잘하는 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젊은 리더의 모습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다. 예. 라는 그 두 사람 다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막상 막하일 것 같아요. 진짜로 이 부분은 달변으로 치면 정말 이준석 대표를 따라갈 수는 없죠. 예. 근데 또 꼭 달변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말에 상당히 노련하지 않습니까? 예, 노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노련함과 패기만만함을 아마 흥미진진하게 대권 주자들의 TV 토론 못지않게 예. 좀 흥미롭게 유권자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첫 여야 당대표 TV 토론회 네, 보신 적 없다고 했는데 저도 처음 보는데 한번 내일 저도 꼭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상황 이제 짚어봐야죠. 예.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 예. 신경전이 보통이 아닙니다. 캠프와 캠프끼리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여론조사 여러 군데 보니까 이제 박빙이더라고요.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박빙이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얼음이 바지직 막 깨지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잘못하면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방어가 나섰고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요. 이번에 상승세를 타고 김해 이여세를 몰아서 꺾자 기회를 압도하자라는 측면에서 캠프 사람까지 총동원해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경선다운 경선을 제대로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자, 양측의 공방 최근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관련 발언,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본인들의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들은 다 감추고 이쪽에 침소봉대에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만약 허위사실로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우리 손으로라도 법적 조치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했고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면 법의 문제로 봐야죠. 누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보는 것이 지극히 정치를 잘못 보는 거죠. 지금 지지자들의 그 사실 왜곡이나 마타도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당하고 있죠. 겨우 찾아낸 게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공필 인터넷 원팀 포스터. 댓글, 예. 뉴스 댓글 보시면요. 온갖 허위 사실 공작의 조작 댓글이 아주 횡행합니다. 검찰이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릴 만큼 과잉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요. 네,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공천을 받았겠습니까? 뭔가 조급했거나 불안하니까. 우리 지역이 좀 줄어들기보다는 그쪽이 늘어난, 그러니까 전체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도 평소에 몰랐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론이 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는 예. 고발 조치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한 달 지나고 앞으로 2달이나 남았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고소고발 유사한 사태 이런 아주 정면 충돌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점점 더 예. 갈수록 일부 언론은 뭐 점입 가경이다 이런 센 표현까지 썼던데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뭐 엎치락 뒤치락 막 진흙탕 물이 튀길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지금 저런 부분이 선의의 경쟁 차원을 넘어서서 악의의 완전히 감정적인 격돌로 비치면은 두 후보에 이제 사실은 손해죠. 그러나 지금 딱 이 선 아슬아슬한 순준에서 두 사람이 충돌하면요.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하고 관심이 집중하고요. 예. 다른 후보들은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후보의 지지층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관심권에서 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표들을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예. 드물지만 의도된 짜고 치는 싸움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예,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양쪽이 다 윈윈하는 게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대목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네네. 박정희 기념관 문제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 쪽에서 이제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쪽을. 근데 그 두 분의 어떤 공격 공세를 떠나서 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의 부위원장 추진을 맡았던 게 그렇게 큰 문제가 그래서 너무 찬양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뺐습니다. 그때 이희호 여사도 그랬고 도지사 시절에 공적으로 이거는 오히려 통합 영원한 통합이라든지 전직 대통령 통합 차원에서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정점화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전두환 문제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간다면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이제 거의 사실과 좀 거리가 멉니다만은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싸움, 검증, 이슈를 갖고 다투야지 정말 국민들 생각 이건 아니다는 부분 갖고 싸우면은 두 사람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를 방문했다고 했는데요.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충청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교육자이셨는데 마지막 직장이 청주교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시절에 처가를 올리면 청주를 와서 그 당시에 검찰청 주변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며느리가 같은 종친이세요. 저희 사돈네가 충북이고 사돈네가 메가시티도 그거 하기가 좋은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충청권과 부울경 거기에 딱 맞고요. 청주 도심청 통과가 옳다고 이제까지 말해왔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각 대선주자들이 그 지역에 가면 항상 그 지역 인연을 강조하는데요. 예. 네, 충청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대선 때 지역적으로 충청도 가장 결집해서 큰 바람을 일으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렇군요. 예. 정치 1번지가 계속 이동했다라고 제가 이제 글을 발표했는데 예. 호남에서 PK 부산경 나오고 그러니까 맨 처음 TK에서 호남으로 호남에서 PK로 부산 경남에서 점점 충청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 번도 대통령을 내지 않았던 충청도 민심이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분출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이낙연 대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상당히 좀 귀에 띄는 말이 네. 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가 충청도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 이제는 보답을 받을 때가 됐다 하면서 뭐 고려 시대 최영 장군까지 그리고 뭐 유관순, 이순신 장군까지 언급하는 거 보면 충청도와 어떤 인연을 아주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강조하는 건데 앞으로 제가 장담 끝에 다른 후보들 또 충청도에 대한 구애 작전, 충청도 끌어안기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강렬하게 저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밖에 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잠깐 이야기할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9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40% 안팎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 나름 알고 있고 제가 전문가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5개 기관에. 그렇군요. 그럼 물어봤어요. 문재인이 이렇게 높은 뭐라고 합니까? 시원하게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원하게 대답한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한 건 첫 번째로는 상당히 호남의 강력한 지지. 호남의 지지라는 건요. 전라남도 광주 전남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라든지 상당히 경기도에 멀리 퍼져 있는 호남 사람입니다. 그 지지층이 견고하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른바 지몬미 현상이라고 그래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현상.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만큼은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심리 상당히 좀 작용해서 지층이 있다고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아직까지 과거 대통령들에 비해서 어떤 결정적인 친척 비리나 참모 비리나 큰 결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역대 가장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해피하고 행복한 상황이지만 차기 대권주자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최고의 전략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다르다라는 차별화 전략인데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권에. 적통 논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짜고 치는 차별화 전략까지 했었습니다. 나를 바꿔 가시오라고. 그래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것이 결코 여권 전반에 보면 아주 좋은 것만도 아닌 묘한 좀 현상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